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 가도 강남 3구 용산구 못 들어갑니다. 한 번에 점핑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는 방법은 세 가지잖아요. 노원구에 중계역 주변에 아파트들 2021년 고점 대비 아직도 한 80%대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 사회생활을 하고 시드 있던 사람들은 다 탑승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오른 가격에 사고 팔고 돌려막는데 사실은 맞는 말이네요. 기성세대로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 세대한테 약간 미안한 마음,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슬슬 진입하는 5년차 미만은 거기 끼어들기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6년, 9년 차도 폭등 시장 무렵은 주니어 때라 끽해봐야 갭 정도 일부 들어갔고 탑승 못한 사람들이 다수로 보이는 그렇게 뉴비들이 고인물에 끼고자 호적거리는 모습. 그나마 2021년 고점 이후 하락하고 이제 보합이라는 그동안에 시드 모은 대기업 뉴비들은 대충 그칠만해진 듯. 그러니까 대기업 다닌 사람들은 또 일부지만 그나마 좀 부부가 대기업 다니면 대출 받아서 살만하거든요. 부모님 도움 좀 받고 하면. 근데 여기도 이것도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더 뛰면 다시 핵 고인물화 된다고 본다. 신규 플레이어가 건드릴 수 없다 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공감되는 내용이고요.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당연히 들고 우리 애들을 보더라도 과연 무슨 답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대 흐름이 많이 바뀌었고 IMF 후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강남 아파트가 4억 5억 했으니까요. 그러면 지방 아파트하고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지방에도 1억 2억씩 하고 수원이나 뭐 고양시 같은 데도 1억 2억씩 하고 강남은 4억 5억 하고 집값이 차이 나도 2배, 3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이제 양극화가 10배 이렇게 벌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진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소득으로 살 수 없는 시장이라는 얘기인데 특히 한강벨트는 그렇습니다. 서초구 강남구는 넘사벽이었고요. 원래 넘사벽이었고 IMF 이후부터 이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IMF 이전에는 서초구 강남구도 살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기업 다니고 하면 대출 받아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올라가더니 문재인 정부 때 있는 이제 서초구 강남구는 자산시장으로 진입을 합니다. 전문직이라고 한다면 이제 의사라고 우리가 예를 들죠. 부부가 전문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봉 3억이라고 칩시다. 전문직이면 두 분이 3억 3억이니까 6억이에요. 실수령액이 한 4억이 안 될 겁니다. 거기에 쓸 거 쓰고 또 품위 유지도 해야 되고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되고 쓰고 나면 모으는 돈은 한 1억 2억 정도 모읍니다. 1년에. 그러면 10년을 모으면 10억 12억 많이 모아야 한 15억 정도 모아요. 그러면 대출 15억을 받으면 30억 정도의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가 이런 전문직들 소득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소득이 좋은 부부들이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는데 이제 잠실 엘스도 뭐 34억 이렇게 가니까 실질적으로 전문직들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문직들이 살 수 있는 시장이 이제 성동구 마포구였는데 성동구 마포구가 5월 6월에 또 급등하잖아요. 이제 성동구 마포구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방에서도 올라옵니다. 지방의 자산시장은 내려가는데 서울은 올라가니까 지방에 있는 돈이 이제 서울로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포 성동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강남 3구 용산구는 이제 자산시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력해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 가잖아요. 의대 가도 이제 강남 3구 용산구 못 들어갑니다. 이게 맞아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영등포 여의도라든지 양천구 목동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너무 우울한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집을 왜 삽니까? 돈 벌려고. 재테크 수단이긴 하죠. 두 번째는 또 우리 가족이 편하게 안정적으로 잘 사는 목적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50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정답은 없더라고요. 이게 저는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산. 내 친구는 큰 산을 올라가고 있고 나는 내 친구보다는 산이 작을 수도 있는데 다 각자의 산이 있거든요. 큰 산을 올라가는 내 친구를 보고 너는 부럽다. 부모 잘 만나서 큰 산 올라가네. 나는 산이 높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큰 산 올라가는 사람은 마냥 행복하고 편할까요? 그러니까 낮은 산인데 거기에는 예쁜 꽃이 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돈 많은데 뭐 자식들이 문제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요.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큰 병원 원장님을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이 많으신 분들이죠. 그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은 뭐 자식들이 분쟁 생겨가지고 돈 때문에 부모님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안 돌아가시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돈이 많다고 해서 자식을 잘 키우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애 학원 하나 더 보내야 되는데 학원 보낼 돈이 없어. 부부 싸움에. 이런 건 좀 불행하죠. 뭐가 필요하냐면 살아가면서 애 학원 하나 더 보내고 싶으면 하나 더 보낼 수 있는 정도. 내가 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정도. 사고 싶은 거 하나 살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은 저는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 일하잖아요. 근데 이
일로 소득으로 벌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입니다. 전문직이 아니고서는 소득을 모아가지고 자산을 늘리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부부가 대기업 다니면 그나마 좀 윤택하게 살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보조 수단이 이제 재테크입니다.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부동산도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뭐 무조건 부동산이 좋다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부동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다. 10년을 묻어두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내 집 마련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10년 지나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기반을 삼아서 갈아타도 되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고 대출 이자도 내고 집을 사서 우리 가족 잘 살면서 올라가게 되면 세금 좀 내더라도 수익률은 주식이 더 좋은데요. 장기 보유하면서 재투자했다가 또 손실 보는 부분까지 감안해 본다면 저는 집 하나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강벨트는 이제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장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나는 그래, 여기 못 간다면 나는 동대문이라도 가야겠어, 노도강이라도 가야겠어, 서대문이라도 가야겠어. 하기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신축이 아니면 준신축이라도 가야겠어. 아니면 영등포에 구축 아파트라도 내가 하나 사야겠다. 재건축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경기도에도 여기 신도시인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지금은 고점 대비 여전히 하락이네? 아직도 고점으로 회복하지 않았네? GTX 호재도 있네? 뭐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 들어가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뭐 1시간 반이라고 했는데 강남에 살면 주거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강남에 예를 들어서 월세 200만 원 내고 편하게 살 것인가, 경기나 인천으로 가가지고 내가 몸이 좀 불편해도 종잣돈을 모을 것인가, 70만 원 내고 나머지 80은 저축하고 종잣돈 모으면서 버스 안에서 불편할 수도 있으나 지하철 안에서 불편할 수도 있으나 나는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재테크 공부를 한다든지 월부 TV를 본다든지 그렇게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트라이를 하고 문을 두드리는 분들은 나중에 길이 하나씩 열리죠. 한 번에 점핑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운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치열하게 노력을 하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준비하고 트라이를 하고 두들기다 보면 언젠가는 그 운이 맞아떨어질 때가 쭉 한번 올라갈 때가 오거든요. 집을 하나 샀는데 또 주식을 하나 샀는데 열심히 했죠. 나가서 임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집 하나 샀는데 많이 안 오를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죠. 내가 샀는데 나는 절대 떨어지면 안 돼, 그런 건 없습니다. 왜? 전체적인 시장이 갑자기 뭐 금리가 올라간다, 갑자기 불경기가 왔다 그러면 떨어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게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점은 남들이 다 올라갈 때도 안 올라가는 아파트, 물건, 그런 거는 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공부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좋은 아파트 고르는 방법, 또는 뭐 재개발 구역에 좋은 빌라 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같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 금리가 올라가서 2022년처럼 떨어졌다, 이런 구간은 피할 수 없는 구간이에요. 피할 수 없는 비체계적인 유형 같은 경우는 그냥 받아들이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영끌하지 말라는 게, 지나치게 영끌하고 리스크를 올리게 되면 한번 넘어지면 부동산은 일어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식하고 다릅니다. 주식은 10종목 담았는데 3종목이 자빠져도 나머지 7종목이 어떻게 버티는데, 부동산은 한번 넘어지면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영끌해가지고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저는 어떤 일이라도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은 생긴다고 봅니다. 살아가면서. 그러면 자, 우리는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자, 대출 계획을 세우는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월급이 한 400만 원 정도 되니까 200 정도 내고 200으로 허리끈을 졸라매고 외식도 줄이고 살다 보면 얘가 올라가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6개월 후에 금리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가지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2배가 늘어났습니다. 400이 된 거예요. 200에서 400으로. 이거 어떡하지? 집값은 떨어지죠. 2억을 투자했는데 2억이 떨어졌으니까 투자금은 사라진 것 같고 1차 멘탈이 나가고 2차 멘탈은 400 벌어가지고 이제 400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심한 경우는 내 월급보다도 원리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 달, 2달, 3달 버티다가 한 6개월 버티다가 집어 던집니다. 그냥 금매로. 나중에 1년 지나면 또 회복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유형 관리는 3년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거 2배의 위험 부담을 내가 3년은 버틸 수 있는, 소위 말해서 200만 원으로 계획을 했다면 4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갑작스럽게 생기더라도 내가 3년은 버틸 수 있는. 그럼 부부가 맞벌이 하는데 300, 600이에요. 갑자기 이런 상황이 왔어. 그럼 허리끈 졸라매고 외식 줄이고 해외여행 안 가고 3년 동안은 피땀 흘리면서 400 내고 200 가지고 버텨야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버티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견디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견디다 보면 때가 옵니다. 3년까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정부가 또 부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견디고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집을 하나 사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실거주로 하는 집을 살 것인가 전세를 끼고 살 것인가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부는 이제 전세 끼고 사지 말라고 하는데 대출을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출을 받아서 전세 끼고 사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졌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2억이든 3억이든 전세 가율이 한 50% 정도 되면 한 5억 6억짜리 아파트는 살 수 있거든요. 5억 6억짜리를 찾아야죠. 강남 근처에서는 현실적으로 찾기는 어렵고요. 이제 뭐 노원구의 상계주공이라든지 중계동에도 중계역 주변에 보면은 중계 그린이나 중계 무지개 아파트들 재건축 가능성도 있고 물론 추가 분담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격대가 2021년 고점 대비 아직도 한 80%대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강남 쪽은 이미 다 신고가 다 나왔는데 이들 지역들은 아직 회복을 못 했잖아요. 그럼 영원히 뭐 안 되느냐? 저는요 너무 멀어요. 너무 머니까 그 가격이고 강남 가까우면 더 비싸겠죠. 내가 원하는 요소들이 커질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신축으로 가든 구축도 좋은데 그러면 나는 나중에 재건축 가능성을 볼래 라고 하면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를 가서 장기 보유하든지 찾아보게 되면 뭐 영등포도 뭐 신길 우성 아파트들도 있고 그런 용적률이 낮고 구축 아파트들이 서울에 영원히 구축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1대1 재건축을 하든 그냥 재건축을 하든 어떻게든 정비를 할 거니까 그런 집이라도 저는 사두는 게 결국에는 올라간다니까요. 서울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강남은 거의 이렇게 올라갔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안 올라가다가도 올라갈 때가 되면 올라가기 때문에 서울도 좋고 뭐 경기도에서도 찾아보면 동탄 이신도시도 이제 역세권이 아닌 아파트들은 아직도 6억 7억짜리 있거든요. 인천으로 가게 되면 뭐 금단신도시도 있고 뭐 청라 같은 경우도 지하철 7호선 개통 예정인데 아직도 찾아보면 6억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신축인데 신축이라는 게 이제 완전 신축 한 10년 정도 됐죠. 금단신도시도 제일 좋은 아파트가 8억 정도예요. 8억 5천 정도니까 초역세권이나 이런 게 아닌 아파트는 6억 7억대 아파트를 찾아보면 있는데 실제로 서울 출퇴근하기 불편하지 않아요. 지하철도 뚫렸잖아요. 인천 계양역에서 공항철도 타면 서울역까지 35분 하면 오거든요. 40분. 파주 운정 또 GTX 뚫렸잖아요. 파주 운정에도 제일 좋은 아파트가 8억대 정도 하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은 6억대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전세 살래요. 저는 그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트라이하고 두들겨야 되고요. 두들기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신혼부부인데 자녀도 쌍둥이가 나왔어. 그러면 청약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요즘 신혼부부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특히 또 자녀가 있으면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청약문을 두들겨 보든지 3기 신도시 물량들도 공공 분양은 괜찮거든요. 공공 임대는 뭐 투자로 접근하는 상품은 아니고 3기 신도시의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 대비 어떻게든 저렴하게 나오니까 그런데 문을 두들겨 보셔도 되고 아니면 경매에도 문 두들겨도 되고 우리가 집을 사는 방법은 세 가지잖아요. 매매, 청약, 경매 세 가지 방법인데 선생님 뭐가 좋아요? 세 가지 방법을 다 열어둬야죠. 왜 한 가지만 합니까? 아니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돼. 돈이 1억밖에 없어 라고 해도 좋은 로또나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월부들 보면 그런 거 알려줄걸? 그러면 당장 준비가 안 돼. 1억밖에 없어도 넣어봐요. 당첨되면 어떡하죠? 걱정도 팔자네. 로또인데 5억 시세 차익이 보장이 되는데 돈이 부족해. 당첨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부모님 찾아가서 나 이거 당첨된다.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부모님이 능력되면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라도 도와줄 거고요. 그것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회사 사장님 찾아가서 나 이게 당첨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든 퇴직금 당기든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당첨되고 고민하라고요. 일단 도전해보라고요. 전생에 나라고 하면 될 수도 있으니까. 당첨되면 돈은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어떻게든 마련해야 되잖아요. 정 안 되면 부모님하고 해도 되고 형제하고 해도 되고 답은 두들겨서 문을 여는 게 중요하지 두들기지도 않았는데 누가 문을 열어주냐고. 근데 우리가 두들긴다고 문이 바로 열리지 않습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좋은 거 지지 옥션 같은 데 보고 좋은 정보 찾아서 공부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금매 같은 거 나오는지도 보고 부동산도 그냥 현장에 가서 좋은 물건 주세요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이 였다 너 좋은 거 먹어라 이렇게 주는 사장님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끊임없이 임장을 가야 되고 임장 가서 이게 끊임없는 경험을 해야 돼요. 부동산 사장님들하고도 친해져야 금매가 나오지 나한테 먼저 연락을 주지 친하지도 않는데 전화 와가지고 좋은 물건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좋은 물건이 아니라 눈탱이 맞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연끌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내 돈에 맞춰서 지나치게 2억이 있는데 10억 12억짜리 사서 뭐 레버리지 올리고 이런 후순위 대출 받고 이런 전략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